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이데일리에서 근무 기자로 있는 김유성이라고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호재는 무엇이고 악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알 수 있긴 한데 근데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상 HTS에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그 구분할 수 있는 요령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보시는 거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감으로 알게 됩니다. 선수들이 좀 그렇고요. 흔히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나 정보 등은 뭐 재료라고 합니다. 주가에 좋은 재료라고 하면 호재, 나쁜 재료라고 하면 악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는 주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뭐 결정적인 요소다 보니까 재료라고 하는데요. 뭐 재료라는 이름을 좀 띄고 있지만 형체가 없는 뭐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뭐 호재냐, 악재냐는 뭐 투자한 종목에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한테 호재라고 해도 공매도를 걸어놓은 투자자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싼 값에 주식을 얻을 수 있는 증자가 투자 대기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주가 가진 주식의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주주의 지분율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시장에서 보는 악재와 호재와 된 구분은 대략적인 구분은 존재해요. 이번 편에서는 공시를 기준으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시는 기업들의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필수적인 소식입니다. 공시를 읽을 줄 알면 기업의 자금 흐름과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공시는 HTS나 MTS 등 뉴스장에서 보거나 금감원 공시 사이트 다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주가 상승의 청신호인 공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유상감자 혹은 자사주 소각 등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유상감자는 크게 볼 일이 없으세요. 저도 거의 한 몇 년 공시를 봐왔는데 유상감자를 한다는 내용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신에 자사주 소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은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비율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기업 규모보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많이 하는데요. 좀 많지는 않긴 해요. 그래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뭐 유상 감자보다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절차상 간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주로서는 지분율이 높아지고 주식에 대한 희소가치가 커져 호재가 됩니다. 왜 유상감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느냐?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줄이는 일이다 보니까 이건 주주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냥 어느 경영진의 판단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의 전체적인 찬성을 얻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쉽지가 않죠. 다음이 또 최대 주주 혹은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둘 수가 있긴 한데요.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그러니까 특히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회사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새로 취임한 경영진이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담고 본인이 직접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임원이 됐다 그러면 또 자사주를 또 지급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너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너의 재산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암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은행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이게 사실 호재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익은 뭐 줄어든 추세이고 게다가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이때 은행장들이나 금융주주 회장들이 선택했던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한 억 원 단위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내 돈 들여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쳤죠. 다음이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곤 하는데요. 특히 언론지상의 실적 개선이 주목을 받게 되면 주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뭐 예상된 결과라고 하면 그 전에 주가가 이미 반영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좀 그 전에 실적을 보기 전에 이게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회보다 아니면 전분기보다 적자 범위가 좀 줄었다고 하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적자가 앞으로 이익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많은 이익을 거뒀는데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익이 줄었어. 계속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은 비록 흑자라고 해도 이건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에 관련된 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시기 전에 뭐 예상 수치, 그다음 전분기, 전년 동기 비교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게 인수합병이 있어요. 인수합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대체로 호재가 될 수 있긴 해요. 왜냐? 미래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업의 재무 구조상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거나 이후 재무 부담을 가중한 인수라고 하면 주가가 대래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예전에 카카오가 그 로엔을 인수했을 때 카카오 주식이 좀 휘청했는데 왜냐? 야 카카오 니들 주식 어떻게 2조 원가량 되는 그 매매 인수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요거였거든요. 뭐 CJ도 그렇고 CJ도 미국인 식품회사를 인수하면서 계속 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게 계속 거론이 되면서 지적이 됐었죠. 이것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악재를 딛고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호재가 되는 뉴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형 계약이 있어요.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늘겠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배당도 늘어나게 되고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됩니다. 한미 약품, 예, 그렇죠.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대형주라고 하면 액면 분할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 못했던 주식인데 쪼개져가지고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게 되겠죠. 거래량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에서 지분평가액이 자회사가 받는 지분평가액이 높아진다라면은 모회사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 악재가 되는 공시 혹은 뉴스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실적 악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면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실적 악화를 넘어서 자본까지 까먹을 정도가 됐다. 아이고, 예, 힘들죠. 예, 주가 악영향을 받습니다. 영업 적자를 내더라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차후 이익이 전환되면 모를까 대부분의 실적 부진 주가락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이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경영진이 구설에 오르는 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사주 일가의 갑질된 구설이 올라서 주가에 악영향을 받곤 했죠. 경영진의 배임 혹은 비정상적인 교체 등도 주가 하락에 직격탄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달리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어차피 대한항공의 시장과 그 다음에 매출원은 되게 탄탄합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오노 일가의 일탈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평소 대한항공 투자에 관심 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대형 계약 해지. 예, 요것도 악재죠. 왜냐면은 앞으로 많은 매출을 통한 이익을 거둘 줄 알았는데 해지가 되면은 뭐요 이게 지붕이 올라간 뭐죠 닭죽던 개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계약 해지는 미래 차후 이익의 감소를 의미를 합니다.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민감할 수 있는 건데 경영진 혹은 최대 주주의 주식 매도. 요거 정말 민감합니다. 예. 경영진과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보통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기업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이들이 매도를 한다. 기업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또 품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 보면은 기업들이 악재 전에 최대 주주나 아니면 임원들이 털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한국거래소에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주식이 매수 매도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도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유상증자가 뭐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뭐 주주 입장에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유상증자가 좀 그런 게 일단 돈도 내야 되고 또 주식 가만히 있으면 주식의 그 자신의 그 지분까지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또 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심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운용 자금을 위해서 아니면은 기업에 뭐 요새 좀 재무적으로 어려워서 더 필요한 투자 자금 필요하다 이럴 때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전환사채도 악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갚을 돈을 주식으로 사게 하거나 바꿔주는 권리를 뜻하는데 보통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나중에 그 돈으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 하는 거죠. 예.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호재,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려면 악재. 다만 호재와 악재도 보는 이의 관점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바뀔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업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악재 공시는 장마감 퇴근 후에 많이 좀 내곤 해요. 특히 금년 오후 마감에 내는 공시를 올빼미 공시라고 하고 또 특히 연말에 연말 연시에 마지막 거래일에 마지막 퇴근 6시에 아무 정신 없고 신경 못 쓸 때 스며시 악재에 대한 공시를 낼 때도 있어요. 이것도 보면 올빼미 공시라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욕을 먹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